Good afternoon.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IFTC의 사전 행사 및 언론 간담회, 또 신규 출판물 및 사업 소개 행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영입니다. 오늘 행사에 사회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TCS의 어보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ll get off my mask. 네,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 발표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2022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인 IFTC 2022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CS의 최신 보고서인 진화하는 3국 협력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뒤에 두 개도 짧은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CS 프로그램 담당관인 리니엔 웨이님께서 2011에서 2020년 3국 경제 보고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새로 개발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한중일 통계 허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TCS의 또 다른 프로그램 담당관이신 사와야마 루슈케님께서 3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플랫폼인 한중일 청년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회의장 밖에 로비에 사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종료 후 TCS 직원이 사진 투어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CS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TCS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두 번째 10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TCS는 설립 이후 5가지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2011년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 5가지의 의무를 부여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일단 첫 번째의 임무는 바로 한중일 3국 간 협의체 지원입니다. TCS는 지금까지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포함한 2건의 정상회의와 총 21건 중 3국 장관급 회의 16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회의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후속 사업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무로서 TCS는 공동 연구를 단행하고 3국 정부의 정책 제언을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TCS의 가장 중요한 공동 연구 중 하나는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2011년 12월 3국 정부에 제출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6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NTCT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는 3국 학계의 네트워크입니다. 각국 담당 기관은 중국의 경우 중국 외교학원, 일본은 일본 국제관계포럼, 그리고 한국은 국립외교원이며 여러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TCS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의 연례적인 대표 행사인 IFTC 즉 한중일 삼국협력국제포럼은 삼국 고위 인사들의 귀중한 생각과 고견을 수렴하고 삼국 정부의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TCS의 세 번째 임무는 삼국협력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TCS는 설립 당시부터 한중일 삼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삼국의 협력 사업은 2012년 14개에서 2021년 약 7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TCS의 임무는 여러 국제기구 또 지역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UNDRR 즉 재난위험경감 사무국 그리고 UNESCAP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UN 산하기구와 EU, 아세안 3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제로서는 재난관리, 탄소중립, 기후변화, 고령화, 그리고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임무는 삼국협력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CS의 현재 우선 과제는 바로 현재 구축 중인 한중일 삼국 통계 허브 사업으로서 이어서 담당관께서 보다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 통계 허브 사업은 전방위적인 한중일 삼국 협력에 대한 진정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이지만 논스톱의 이런 디지털 포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중일 삼국협력 국제포럼 즉 IFTC는 TCS가 정책 권고 및 제언을 제시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베테랑 정치인과 외교관, 저명한 학자, 선도적인 경제학자들과 명성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삼국협력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TCS 설립 직후인 2011년 9월에 최초의 IFTC가 개최되었고 내일 제1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IFTC 2022의 주제는 미래지향적 한중일 삼국협력, 지속적 평화, 공동번영, 공통문화입니다. 우리가 대주제를 2022년 회의에 설정을 한 이유는 분명 삼국협력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현재 도전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비전통적 안보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내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고 인간 안보를 증진하는 방법은 우리 의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세계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 등으로 인하여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새로운 침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강국인 한중일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경제 회복력을 유지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발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우리 삼국 협력 내지는 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대면 교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중일 삼국 협력 사업 그리고 각종 장관급 회의들은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일의 IFTC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특히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 내지는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삼국의 상호 인식으로서 이 삼국의 상호 인식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국협력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기가 있는 곳에 항상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IFTC의 대주제 하에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그리고 공통 문화에 대해 각각 탐구하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세션은 포용을 향한 관여, 인간 안보, 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 라는 그런 주제 하에 인간 안보 문제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연사와 토론자들은 전통적 안보 및 비전통적 안보 모든 측면에서의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국 협력이 인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장의 시작, 영내 공동 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으로서 본 세션에서는 연사와 토론자들이 어떻게 RCEP의 새로운 성장 기회하에서 삼국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삼국 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3세션의 주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삼국 공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라는 그런 주제인데 상호 인식의 퇴보라는 이런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개최가 될 IFTC 2022에는 삼국 정부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27명의 연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몇 분만 미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 연사 중 한 분인 장빙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이 함께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중국 측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협력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조 연사는 히로세 가치사다 일본 오이타현 지사이신데 개회식에서 마찬가지로 기조 연설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오이타현은 중국의 진안과 온주 그리고 대한민국 경주시와 함께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행사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를 기조 연설자로 그리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세션 1의 연사로 모시게 되었는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모두 TCS와 매우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TCS가 설립되었을 당시 각각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바로 이 특별한 인연 때문에 두 분은 오랫동안 TCS를 열렬히 또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 삼국 협력과 TCS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어떤 특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IFTC 2022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저희의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lity and 삼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중일 삼국 협력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청사진인 한중일 삼국 협력 비전 2020이라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이 문서를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 매우 중요한 문서에서 한중일 3국 정부 차원에서 5개 주요 분야에 41개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3국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 저희 TCS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평가했었고 모든 실적을 가장 최근에 보고서 말씀드린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에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5개 주요 분야에서 41개 목표를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목표는 단 2개 내지 3개 정도만 있고 이것은 모두 장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신규 발간된 보고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각각 발간이 됐으며 2개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국 협력 10년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작성한 첫 번째 부이며 이 부에서는 저희 TCS가 지난 10년 동안 3국 협력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3국 시민과의 대화라는 부분으로서 3국에 계신 6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3국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각의 그 5개 주요 분야의 주요 결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매우 높은 수준의 3국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 말 기준으로 한일중 3국의 장관급 회의가 17개였는데 이제는 21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3국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장관급 이하의 고위급 또 국장급 또 실무급 협의체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46개에서 76개로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차원에 있어서의 협력체가 다양하게 기능을 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가 핵심이며 21개의 장관급 회담이 축이되고 있으며 76개에 다르는 다양한 협의체와 대화도 회담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거의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이 3국 정부 차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협력은 30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교통, 환경보호, IT, 과학기술, 또 교육, 문화도 있습니다. 저희 한중일 협력 3호국 TCS의 탄생 역시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21개 장관급 회담이 주제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광범위한 협력 분야이고 TCS 저희 한중일 3국 협력 3호국의 설치 및 그 창설 역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GDP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일 중 3국이 전 세계 경제에 함께 기여하는 부분이 2010년 17.8%에서 2020년 25.3%로 증가했습니다. 1999년 당시 3국의 서로 간의 거래액이 무역 규모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290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일중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20년에 7조 7,9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1999년 수치 대비해서 5배나 높은 규모였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RCEP이 올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3국 차원에서 같은 FTA 틀에서 최초로 함께 기능을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3국 차원에 있어서의 FTA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국 간 투자 보장 협정이 체결이 됐었고 2014년에 발효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3국의 최초 법적 체제였습니다. 또한 한일중 교통물류 장관 회의라는 틀 하에서 계속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증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한중일 3국의 통합 컨테이너 항의 화물 처리량이 2020년에는 295 TEU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는 단 169 TEU였던 데 반해 많은 증가를 했었는데요. 또한 10년 동안 저희 조선업계의 총 인도분도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계 전체 규모의 9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연계망 역시도 설치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의 현황, 또 다이내믹 컨테이너 수송, 또 선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각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21년 10월 기준으로 3국의 31개 항만을 모두 연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의 효율성과 흐름을 더욱더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분야로 넘어가서 환경과 SD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중일 3국 차원에서 저희는 다자주의를 적극 강화시켜서 친환경적 회복, 생물 다양성 보호,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저희 3국 협력에 있어서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고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국 모두 NDC 국가결정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3국 차원에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순환 경제 또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 이래로 한중일 3국은 다양한 한중일 순환 경제 모델을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텐젠 등 기타 다른 중국 내 지역에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분야입니다. 문화 및 인적 교류인데요. 한중일의 상호 방문 교류는 2018년 기준으로 3천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로 설정을 했었던 2020년 대비 2년 조기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 같은 경우는 2015년 2,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도시 교류 역시도 매우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13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공통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 한중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릴 수 있었고 특히 저희 한일중의 공통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26개 도시가 동아시아의 문화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캠퍼스 아시아도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중일의 교육 협력 사업의 핵심적인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2년에 시작이 됐었고 올해 들어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의 3국의 26개 대학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기준으로 제1기에 26개 대학이 함께했으며 10개 컨소시엄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1년 2기 말 기준으로는 39개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17개의 대학 컨소시엄이 다양하게 나타났었고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캠퍼스 아시아에서 졸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9,656명의 한중일 학생들이 캠퍼스 아시아로부터 졸업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의 3기
아세안 대학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68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으며 20개의 컨소시엄 사업인데 이 중에서 한중일에는 51개 대학 또 아세안 출신 대학기관이 17개라고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여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저희 3국 차원에서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파생될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또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통 협력을 통한 스포츠의 관광 재활성화를 위해서 평창 선언, 도쿄 행동계획, 베이징 행동계획 등의 노력을 결실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 안보입니다. 3국 차원에서는 정책 대화와 경험을 공유 또 인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보건, 식량, 인구 고령화 면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협력 또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한중일 3국은 빈곤 감축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한중일 3국이 전 세계의 빈곤 감축률에 있어서 70.9%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중일 3국 협력이 많이 제도화됐었고 그 협력의 분야도 많이 확대가 된 바 있으며 풍부한 실적을 냈었고 그리고 또 강력한 내생적인 그 동아시아 내에서의 역학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차기 10년을 위한 향후 10년의 협력 비전이라는 청사진이 중국 청두에서 2019년 12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다음 10년을 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저희 3국 협력이 이 영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그리고 경제력을 상당히 구가하는 국가들이 함께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성장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신간 그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부, 2부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서 1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2부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중일 3국의 6명 분을 모셔서 3국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매우 기쁘게도 그 6명 중에 3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오카사카 켄타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대면으로 계십니다. 현재 일본 교도통신의 서울 지국장님이십니다. 지국장님 올라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do we have the other two? 또 다른 두 분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두 분도 지금 온라인상에 화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친즈 편집장님이십니다. 현재 중국의 뉴스포털 시나산시의 편집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Mr. Qing, good afternoon. 大家好，大家好。 안녕하십니까? Aside. 네, 또한 왼쪽에는 정형곤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Good afternoon. Good.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카사카 켄타로 지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인으로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한 행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2019년 청도에서 열렸던 정상회의도 함께해 주셨고 또 2019년 한국에서 열렸던 그 따오기 포럼 방사 행사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한중일 청년 스피치 컨테스트에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휘자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한중일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따오기 동요를 합창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휘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적인 이런 유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3국 협력의 인센티브로서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for 네, 사무총장님 따뜻한 소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한중일 차원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共同通信ソウル支局長の 네,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오카사카입니다.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최 그리고 보고서 출판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일본의 저널리스트라는 입장에서 이 보고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성공 사례 현장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5월 한국 남동부 창녕에서 아름다운 그 마을에서 40마리의 따오기가 처음으로 자연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따오기는 40년 정도 전에 멸종해서 그 후 중국에서 우호의 증거로서 따오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창녕에서의 기념식에는 일본의 따오기 서식지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부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한중일의 우호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날아오른 따오기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 남북을 서로 오가면서 지역 평화와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따오기는 2003년에 멸종했는데 중국산 따오기 번식과 자연계의 방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따오기가 또다시 한중일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3국 협력의 결실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달 후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일본, 중국, 한국의 어린이들이 서울 이 행사장에서 손을 잡고 따오기에 관한 동요, 한국 동요죠. 그 동요를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말은 통하지 않지만 노래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이런 교류를 했다라는 경험은 반드시 미래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차세대, 다음 세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월에 취재한 첫 한중일 스피치 콘테스트도 정말 의의 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개 국어를 모두 구사해서 스피치를 해서 우승한 한국의 대학생 장윤석 씨였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협력을 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SDGs 달성을 위한 노력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 UNPKO에 대한 공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 한반도의 비핵화 등 이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한중일 3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주제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라는 면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중일의 이 한자 문화를 한 권으로 소개한 한중일 공통 한자 어휘집이라는 것이다. 제가 TCS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세 나라는 정말 한자라는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문화권에 사는 이웃이구나, 가까운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라든지 식문화, 라면이라든지 면이죠. 이런 것도 정말 미각도 3개국이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는 아세안이라든지 EU 같은 지역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TCS 3개국의 협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최근에는 3개국 중 이 양국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해마다 이루어져 왔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분위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 간의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정치가 앞장서서 발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굴하지 않고 이렇게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모른 채 실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끼리 교류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10년도 TCS가 그 역할을 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그 언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카사카-산.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3국이 저희 고유의 문화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또 공통의 문화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문화가 하나의 공유가 되는 하나의 근거가 돼서 기반이 돼서 우리의 3국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우리 상호 이해와 우애를 더욱더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큼 오히려 더 정상 간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의지를 피력해서 함께 이 3국 차원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적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상호 이해와 우애를 다져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Again. And Mr. Okasaka that you mentioned. 네, 오카사카 지국장님께서 국제 따오기 포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제 따오기 관련 행사에서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국제 따오기 포럼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은 한 중국 인사께서 처음 추진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친지 편집장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先生你好. 안녕하십니까? 진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즈 선생님.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따오기 포럼의 창시자이시며 또 미디어 전문가이신 분이 바로 친지 편집장이십니다. 그리고 친지 편집장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특히 바텀업 접근법을 통해 삼국협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과 온라인 청중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谢谢.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중일 협력 전망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한중일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전문가께서도 따오기 관련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IFTC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렇게 IFTC의 참여자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DCS에서 성공적으로 IFTC를 개최하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어떤 실천자로서 또 참여자로서 제가 저희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참여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제 소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바텀업 방식의 이런 협력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중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저의 마음이고요. 또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그 따오기 국제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요. 처음에 이건 민간 활동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한중일 정부 간의 협력을 끌어냈는데요. 그리고 더 많은 또 기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고위층 교류라든가 정부 교류 물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정부의 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이런 한중일 교류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위층과 정부 간의 교류와 민간 교류가 함께 상호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한중일 협력에서 미디어는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량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량의 역할을 해서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칼의 역할이 돼서 어떤 모순을 더 극대화시키고 어떤 인식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한중일 교류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부족함인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례화되고 어떤 상설화된 미디어 간의 교류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 넘침, 과함이다라는 것인데요. 지나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보도 자료를 선별할 때라든가 보도를 할 때 선택적으로 소재를 선택을 한다던가 어떤 선동적이고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함, 이 지나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왜곡이라든가 상처, 오해와 편견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디어는 한중일 3국 교류 협력에 있어서 아주 큰 책임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가장 찬란한 국가, 찬란하게 꽃필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한중일 3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활동,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 포럼 제가 따오기 국제 포럼을 진행을 할 때 그 국제 따오기 포럼을 개최하는 개최지의 아이들이 이 국제 따오기 국제 포럼을 위해서 배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배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거 하나의 어떤 희망을 담는 과정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한중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따오기라는 동요를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 학생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희가 한국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중국에 초청을 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중에는 중국에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처음에는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함께 협력하고 같이 합창을 준비하고 합창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가까워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상호 국가에 대한 이해, 인식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간의 교류는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우정의 씨앗
또는 평화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과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IFTC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가 아니라 면대면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교류의 기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停止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치지 편집장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버텀업과 탑다운 둘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삼국 협력이 촉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호 이해를 삼국 간에 도모하는 데 있어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TCS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언론과 또 열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여러분 또 미디어 여러분께서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고 한중일 삼국과도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청년 교류인데요. 중요한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로이수키님께서 이어서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저희 TCS의 청년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언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형곤 선임연구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정형곤 선임연구원님께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삼국 경제협력에 관여해 오셨습니다. 박사님의 주요 연구 분야로서 한중일 삼국 무역, 투자, 산업 가치 사슬, 그리고 삼국을 연결하는 공급 사슬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정형곤 박사님께서는 한중일 FTA 협정 관련된 공동 연구의 일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RCEP 시행을 앞두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구입니다. 제가 오늘 초청을 받으면서 약 한 3분 정도의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TCS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협력 상황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한중일 통계허브 구축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국의 비전과 협력 사업을 정리한 책도 발간을 하셔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보첸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 기념행사를 개최하시게 된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RCEP도 물어보셨고 경제협력과 관련한 그런 삼국 간 협력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집트 정세가 삼국 협력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삼국 간 산업 간 가치 사슬이 더 강화되어 오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한중일 삼국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 파급 효과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공급망 장애로 인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강조가 되고 있고 자국 산업 중심의 리쇼링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한중일 삼국은 서로를 배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치가 있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중일 삼국이 개별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중일 삼국이 상호 경제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삼국 협력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공고히 하겠지만 한중일 FTA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중일 협력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한중일 협력 사무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TCS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젊은 우리 세대들이 이제 한중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래협력 사업을 보다 더 공고히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앞에서 이제 RCEP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우리 동아시아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있을 때 메가 FTA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한중일의 역할인데요. 이제 한중일의 이 경기 규모라든가 또 궤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이 RCEP의 어떤 이 구성 수준을 좀 높은 수준으로 좀 끌어올림으로써 CPTPP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수렴해 가도록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개방과 그리고 난타리 배리어를 맞추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한중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한중일 협력의 그 중심에는 우리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영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집행 과정을 잘 관찰하고 또 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장애물이라든가 비경제적 장애물을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중일의 경제 협력을 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고요. 내일 있을 2022 IFTC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Ju.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곤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삼국 경제 협력이 우리 삼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 전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TCS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국은 아직까지는 젊은 아직 역사는 짧은 팀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역동적이고 또 활발한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팀으로서 앞으로도 삼국 협력을 모든 면에 있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용곤 박사님께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또 삼국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TCS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각종 발간물 작업에 있어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카사카 지국장님, 친지 편집장님 그리고 정용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짧은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협력의 역사를 거슬러서 살펴보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삼국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TCS와 함께 또 삼국 정부와 함께 우리가 이 영내의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및 공동 문화를 위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삼국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이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rewell to 그러면 이것으로 오카사카 지국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동료분들이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And now, please allow 이제 저희 TCS의 리니엘레 경제 담당관님을 모시고 TCS의 경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그 통계 허브 TSH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for. 네, 감사합니다. 어버첸 사무총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니안 웨이입니다. TCS의 경제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개의 프로젝트 TSH, T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 통계허브 또 삼국 경제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GDP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한중일 3국의 경제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성공을 냈는데요. 저희 두 개 사업은 이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TER, 저희 경제 보고서입니다. 저희 경제 발전, 또 경제 협력,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3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저자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연구의 주제 분야를 저희가 식별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희 TSH 같은 경우는 원스톱 정보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입장에서 저희 3국 차원의 다양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나 자료를 또 다운받아서 소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TER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TCS에서는 저희 3국 차원의 협의체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뒷받침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띵크탱크의 교류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정책 권고도 했으며 경제 데이터 분석도 했습니다. TSH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처음에는 북클렛식으로 종이 발간을 했었는데 이후에 홈페이지 포맷으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도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학술 논문에도 인용이 된 바 있었고, 또 신문 기사, 또 다양한 동영상에서도 활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의 순간이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TER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3국 협력 비전 2020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고 또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국의 중요한 중국의 소셜 사이언스 아카데미, 그리고 국제통신 아카데미, 그리고 일본은 GCER, 그리고 일본의 리에티, 한국 같은 경우는 키앱, 그리고 키스디 등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3국에서도 각각의 두 개의 싱크탱크들과 함께 협력을 했었고, 이번에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디지털 변혁이 일어났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런 변화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노년과 청년 세대 사이 간의 디지털 격차가 있는 것도 저희가 유의미하게 지켜보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고서에서 담았습니다. TSH 같은 경우는 90개에서 600개 지표로 증가해서 담았고, 그리고 저희가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상의 시각화도 개선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서로 상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경제보고서 TER 같은 경우는 TSH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이 TSH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TSH의 데이터가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한다면, TSH 같은 경우는 TER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지원도 하고 있고, 의사결정 지원하고 있고, 사실관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또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ext week. 네, 다음은 또 TER 소개 영상입니다. You can access. 지금 보셨던 이 TSH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TER 보고서는 밖에 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99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많은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나무에서 큰 그루의 나무로 키웠는데요. TSH 그리고 TER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제공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TCS의 그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TCS의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내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싶은지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를 타겟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로부터 얻은 이런 인사이트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에 이 3구 기업가 포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학자, 또 정부 관계자분들이 함께 와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흥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좀 식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노년 세대 또 청년 세대에 대해서 그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실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게 특히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슈다라는 것을 식별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은 한중일에서 이 한중일 3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한중일 3국 모두 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크게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 다음 주제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2011년 기준을 보시면은 20세에서 44세 지금 열심히 가장 일을 하고 있는 노동가령 인구이죠. 그게 한 40.9%였지만 2020년에는 34.8%로 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생률입니다. 3국의 출생률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3국 모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만큼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지만 반면에도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출생률도 낮지만 기대 수명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3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5세 이상 인구가 점차 그 비중이 커지는데 3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세수의 차원에서 큰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 자체는 똑같은데 그만큼 이제 복지 예산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의 퍼센테지, 그 비율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WHO의 그 정의에 따르면 이게 전체 이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인데 14% 이상에는 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저희 1980년대, 2017년대부터는 고령화 사회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20% 육박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2050년이 되면은 3국 모두 초고령 사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 3국 모두 향후 몇십 년 안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제 성장을 계속 증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동 인구에 너무나 큰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가 포럼을 위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까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향후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에 대한 소비재 시장이 더욱더 형성이 될 것이고 소비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 노인 인구에 대한 노동 시장도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3국 기업가 포럼 2021년에 적극적 노령 사회
위한 사업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3국의 다양한 학자 또 기업가 분들 또 정부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고령 사회에 있어서의 사업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했었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 연구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가 미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전체 인구 대비 이 도시 거주 인구의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개발 협력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농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과학 그리고 공학 그 논문에 대한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중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서 28.7%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 차원에서 연구 협력을 그렇다면 더욱더 증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도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협력을 증진해서 미래에 연구를 더욱더 연구 혁신을 하고 연구 결실을 더욱더 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래의 하나의 주제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상도 역시 아시다시피 3국 차원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고 3국이 모두 중요한 통상 상대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가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국 차원의 그 무역 그 통상 구조를 서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3국이 모두 상호 호혜적으로 이 통상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력적인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1인당 GDP 그리고 출생률을 통해서 이런 서로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본다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더해서 이것을 분모로 세 개를 잡았을 때 X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할 때 여기는 세계 GDP 대비 비중, 세계 수출 대비 비중, 세계 특허 출원 건수 대비 비중, 그리고 세계 조선 시장, 컨테이너, 그리고 차량 생산 비중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수략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중국을 이제 세 개로 나누고 일본을 세 개로 나누고 한국을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3국이 함께 한중일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면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증가분의 힘이 이런 세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국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할 때는 더욱더 큰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을 때 이 X의 크기 자체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TSH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Nianwei. Thank you. Please. 네, 감사합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 will invite another. 이어서 또 다른 TCS 프로그램 담당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와야마 류슈케 문화사업 담당관이신데요. 바로 청년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류스케 사야마라고 합니다. 저는 TCS의 문화사회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청년 교류 촉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학 프로그램이건 홈스테이 내지는 짧게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건 어떤 외국 문화와 또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주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한중일의 여러 언론사 또 기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모두 다 국제 경험이 매우 풍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류 프로그램 참여하신 그런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 국가를 방문하고 그 공기를 마시고 소리를 듣고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사람들과 처음으로 친구가 될 때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의 기회를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점철되기 전에 이 젊은 세대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TCS는 설립 이후 10년 동안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우리 노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미래의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교류 프로그램과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중일 청년교류를 위한 제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장황한 소개를 지루하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진행했던 청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nternational cooperation. 한중일 협력. 일주간 교력. 청년, 창의적, 역동적 그리고 열린 마음의 청년. 지난 2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젊은 세대 간의 문화 간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였으며 이것이 동북아의 지속적 편화, 공동 번영 및 공통 문화를 형성하는 열쇠임을 이해하여 해당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11년 설립된 이래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이 넘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활발한 아이디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3국 젊은 세대는 한데 모여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혁신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3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년 대사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협력 3국 TCS의 대표적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청년 대사 프로그램 YAP는 3개국에서 온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을 모아 2주간의 집중적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강의와 또 국제기구, 부처 및 싱크테크 현장 방문을 통해 3국 협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 활동과 문화 투어를 통해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는 외부 세계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중일 스피치 콘테스트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서로의 언어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TCS의 참신한 시도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이 세 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하여 세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 그리고 공통 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독특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시작된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에서는 매년 30명의 유능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모여 정부 대표단의 역할을 하는 모의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한중일 3국의 핵심 주제에 대한 이웃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함으로써 젊은 리더들은 집중적인 팀 프로젝트와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쌓고 우정을 돈독히 합니다.
청년 전문가들 역시 3국 간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핵심 동인입니다. 청년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은 신진 학자와 연구자들이 3국 관계에 관한 자신들의 관점을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장으로서 본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의 전문가들이 한중일 3국 협력을 필수적이고 유망한 연구 분야로 인식하고 3국의 학계의 인적 유대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TCS는 진행 중인 3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집합체로서 3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 한중일 3국의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TCS는 학생들 간의 대인 관계가 졸업 후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캠퍼스 아시아 동문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아시아 동문회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비롯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TCS는 또한 어린이 동화 교류 프로그램 동문회 활동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3국의 관계 부처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어린이가 그들만의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그리고 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CS는 문화 몰입 투어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이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CS는 또한 청년 기업가 그리고 농촌 청년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교류를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TCS는 한중일 3국 청년 교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미래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공동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들입니다. 청년들의 관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3국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TCS는 청년들이 이 영리에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교류에 대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젊은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TCS가 청년들이 한중일의 공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조화, 번영, 이해, 소통, 공동체, 대화, 번영, 결실, 필연, 성장, 문화, 가족을 위해 협력합시다. So, as you saw, 네, 영상에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만 저희의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또 한중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공공정책, 언어, 이야기, 동화교류,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광폭의 주제를 청년들에게 소개한 점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마스크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웃고 포옹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많은 기관과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존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팬데믹 기간에도 유의미한 방법으로 개최하는 데 고심을 해왔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 인적 교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바로 인간 대면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과 기법을 재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TCS에서도 우리는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중일의 의미 있는 청년 교류를 선도하는 단체라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유능한 동료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TCS는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 몇 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경험의 중요성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진행 중인 청년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학교와 대학의 모범 사례로부터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요. 청년 대사 프로그램, YAP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이 단지 수동적인 학습 경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또 교실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버추얼하게 게더라는 인터랙티브 플랫폼에서 우리의 TCS 사무실을 이렇게 가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잘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 사진 촬영을 하여서 이렇게 가상의 환경에서 다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사무실 안에서 마치 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이런 가상의 환경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학생들의 이 적극적인 참여로 온라인 경험이 보다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의사소통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카후트의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카후트는 저희 청년대사 프로그램 당시 사용했던 실시간 퀴즈 웹사이트였습니다. 3, 2, 1. In which year did the three leaders of CJ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최초의 회의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20초 내로 4개의 답지 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카우트를 이용을 하여서 퀴즈를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3, 2, 1. Okay, I think almost all of you guys answer these.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정답을 맞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이 정답이었죠. 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일방향적인 강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하여서 우리의 참여자들이 즐겁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오프라인 행사를 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제1회 한중일 청년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줌 화면을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한중일 자막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참가자들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참가자들이 한중일 3개 언어로 연설을 하는 대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한중일 버추얼 마라톤 대회도 개최를 하여서 참가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기록을 입력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거리나 기타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현장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3개국에 보다 많은 청중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참여의 폭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넓힐 수가 있었고 기술을 통해서 게시판에 있는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청년 교류는 여전히 대면 교류의 형태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다양한 기술은 팬데믹
협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후 재개될 대면 교류의 경험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러 면에서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TCS가 이제 차기 1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시행했던 다양한 이런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은 삼국협력의 잠재력을 믿는 개인들,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최초의 조직이 우리가 아니고 또 유일한 조직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교류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없이는 우리만의 고유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이런 개별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이런 연결고리와 관계는 대부분 그 해당 개별 프로그램 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대사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그 동일한 청년대사 프로그램 내에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맺을 수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지만 한중일 협력에 대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스피치 컨테스트라든지 청년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거나 친목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음 단계로 수평적 통합을 꾀하고자 합니다. 여러 다른 프로그램에 걸쳐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TCS는 한중일 삼국 청년 교류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출범 중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한중일 삼국 청년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술, 공공정책, 문화, 농촌개발, 언어, 영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삼자 협력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하나로 연대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공통의 가치로 결속된 젊은이들을 위한 인재풀과 소통의 채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국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고 추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요소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삼국 협력의 열정적인 청년들이 현장 포럼과 회의에서도 서로 알아가고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TCS는 프로그램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TCS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TCS는 퍼실리테이터 즉 촉진자일 뿐입니다. 이 삼국협력이라는 이 매개체의 중심에는 사람, 즉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뿌리에서의 활력과 모멘텀을 촉발시키기를 바라고 삼국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은 젊은 세대, 이 청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속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화상회의 내지는 줌상에서 마이크를 켜고 손들기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동안, 여기에 애쓰는 동안 젊은 세대는 화상회의,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을 활용을 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삶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개발해 나갔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장애물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TCS는 이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한중일 삼국 청년 교류 네트워크가 이 삼국 협력 정신으로 중국, 일본, 한국을 보다 비옥하게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넘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에 이어서 저희 청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로비에 방문을 해보시면 사진전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CS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재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 평화와 공동 번영 및 공통 문화를 위해 함께 협력할 한중일의 이런 국민들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Ray. 네, 감사합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발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동료분들, 저희 전문관 분들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아주 젊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전문관 또 담당관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aise your table card. 가지고 계신 테이블 카드를 세워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시는 아마 피플스 데일리 인민일보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오샹위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 IPEF에 가입을 했는데요. RCEF의 기구가 이미 형성이 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한중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IPEF의 성립에 영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ut actually, from my observation,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념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실이 있는 협력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국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한중일 삼국협력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고 매우 역동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RCEP이 발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협력,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y other questions, please?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Yes, the lady there.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중국에서 온 리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화여대에서 개발협력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뉴스에서 글로벌 타임스였습니다. 거기에서 읽었던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과 한국 간의 교역량이 중국과 일본 간의 교역량을 상회할 것이다. 올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제2대 교역국이 된다면 앞으로 삼국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가 궁금합니다. Or economic officer will answer that question. Okay, thank you so much. 네,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Is when 제 생각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왜냐하면 매년 그 통상 비율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적인 그 통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수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국이 더 상회를 하고 또 올해 한국이 상회를 하면은 일본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이 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10년 동안에 저희 삼국협력을 평가를 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구나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To John Yanwei to say.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관계를 보면 매우 역동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특정한 측면 내지는 특정한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 관계나 내지는 교역 관계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삼국 협력이라는 큰 기제 하에서의 삼국 협력의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Oh yes, and the lady is from China Daily. 네, 또 인민일보에서 오신 여성분.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이버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상호적인 인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TCS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삼국의 국민들 간의 신뢰를 심어주고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Thank you for that question.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청년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 교류가 바로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이 청년 교류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교류를 할 때 학생들이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간에 어릴 때부터 배울 때, 즉 어떤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면 보다 나은 삼국 협력과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교류를 저희는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더 고무적인 이유는 이렇게 젊은이들 이런 삼국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신선한 생각을 바탕으로 삼국 협력을 보다 촉진하고 본인들만의 어떤 행사와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고안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뿌리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서 TCS가 하고 있는 것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부정적인 상호 인식이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Yes, and the gentleman. 네, 저쪽에 앉아 계신 남성분. 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받았던 인상이 삼국의 협력이 지금까지는 협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 다시 말해 재난, 재해, 감축, 또 예방, 그리고 인적 교류 등 협력이 쉬운 분야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분야의 협력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올해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TCS가 저희 홍보 노력에 더욱더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 전략을 더욱더 잘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국의 언론 분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한중일 삼국 협력의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하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분들이 삼국 협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청년 교류에 대해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청년 교류가 다음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의 협력을 더욱더 증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 교류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 교류가 아마 다음에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Yes, from China News Agency. 네, 중국통신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미디어에서 한중일 협력이 줄어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ell,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중일 협력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이어왔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중일 협력, 이 삼국 협력은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 모두 다 분명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왔고 이런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의지와 결의를 보여왔습니다. 이 삼국 협력은 사실 이런 삼국 정부에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야, 즉 민간, 또 비즈니스,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있어서의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 협력은 앞으로 더더욱더 강해지리라 기대가 되고 믿습니다. Any other more?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Because of time,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네, 마무리를 하고 김주영님에게 마이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온라인에 계신 청중분들로부터도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2개의 질문을 발표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오스키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교류 네트워크 관련입니다. Question goes like this. 네, 질문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패 사례라 하면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초기에 얻었던 교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는데 사실 성공적인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더나 카후트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줌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보았습니다. 여러 대학과 학교들에서의 모범 사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력을 보면 상당히 짧다는 점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줌 화면을 뭐 재미가 없다면 한순간에 닫을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을 한순간에 넘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일방향적인 강연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의의 시간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였고요. 또 이런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이타 현의 어떤 온라인 투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온라인상으로 이 오이타의 현에 대한 어떤 온라인 투어를 하였는데 재밌는 것은 투어가 끝난 다음에 기념품을 저에게 직접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온천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들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모두 다 오이타에 온라인이긴 했지만 직접 여행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왔고요. 그래서 경험을 제공을 할 때 이것이 단지 영상을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만을 주는 그런 자리라면 굳이 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면 됐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양방향이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도 함께하면 즐겁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하나의 기재 및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행우의 담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TSH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요? 왜냐면 저희 세계은행이나 WTO에서도 비슷한 그런 국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왜 TSH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우선 저희는 4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국에 계신 대중, 그 국민분들께서 이 데이터에 접근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3국 차원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은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집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는 GDP, 또 경제, 또 제조, 또 기후 그리고 통상, 교역, 인구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게 사회 경제적인 지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하나의 포털에 와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번 기자 간담회, 언론 간담회에 부대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IFTC 2022 그리고 오늘 그 사전 행사의 부대 행사로서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저희 기념비적인 사업의 사진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YAP 청년 대서 프로그램인데요. 사진 패널을 보시면은 24명의 학생분들이 한중일의 삼국 차원에 있어서 올해 2월에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나눴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제공을 했는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YAP 같은 경우는 다음은 또 저희 한중일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던 3월에 있었던 스피치 컨테스트 사진입니다. 저희 한중일 3국의 청년분들이 함께 모여서 스피치 컨테스트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통의 문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하나의 언어 혹은 세 개의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교수분들 또 언론인 기자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스피치 컨테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나가셔서 사진 패널을 보시면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패널 쪽에 보시면은 저희 첫 번째 스포츠 행사입니다. 올해 저희가 조직했던 것인데요. 버추얼 마라톤 행사였습니다. 300명의 마라토너가 한국의, 중국의 그리고 일본의 마라토너가 함께 버추얼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함께 응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가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독특한 마라톤 대회의 정보를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 패널, 이 사진 전시회는 오늘 6시까지 제가 전시를 할 것이고 내일은 IFTC 2022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다시 전시를 할 것이라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IFTC 사전 행사, 언론 간담회, 또 신규 출판물 및 사업 소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또 출판물 기념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진 전시회 보시고 또 환영 만찬에도 초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